화면에 확인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문장부터 바로 볼까요? 일단 제목은 이거예요. 我给弟弟讲故事. 네, 讲故事. 故事라는 이 단어가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하다 할 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옛 이야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어린아이한테 옛말을 해줄 때 그 이야기가 꾸시라는 겁니다. 이 꾸라는 것은 옛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다 할 때는 슈어보다는 짱을 씁니다. 짱꾸시라 그래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중국어에서는 팅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요. 진짜 내가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면 팅꾸시 가능해요. 근데 누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A, 게 B 이야기를 들려주다 짱꾸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어머니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마 给孩子讲故事. 아빠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爸爸给儿子讲故事.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有一天 이거 하루가 중국어로 一天이잖아요. 근데 이건 하루가 있다가 아니라 진짜 문장에서 맨 앞에 많이 쓰입니다. 보통 쉼표가 뒤에 필수입니다. 어느 날 딱 이런 뜻이에요. 하루는 어느 날 이렇게. 사실은 요가 없어도 괜찮아요. 一天 하루는 이런 식으로 또 요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고직 한도 차지하고 좋잖아요. 그죠? 有一天 我拿出 원래 이 추가 일성인데요, 여러분. 어려운 말 할게요. 방향보호, 보호로 쓰이면은요, 이게 경성입니다, 여러분. 방향보호, 유튜브에 방향보호 치시면 어법 나와 있습니다. 저랑 진중쌤 강의한 거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꺼내다, 나출라야 할 때 그 나추예요. 예, 我拿出小时候 어렸을 때 사람한테 샤오로 쓰는 건 작다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죠.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의 이번 수 뭘 꺼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 한 권을 꺼내서 왜 제가 꺼낸다가 아니고 꺼내서예요? 꺼낸다도 됩니다. 근데 문맥상 뒤에 문장이 또 있어요. 쉼표가 있고 그죠? 그럼 꺼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어는 은는이가가 없으니까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我拿出小时候的一本书. 어느 날 내가 어렸을 때 책 한 권을 한 권 꺼내서 给弟弟讲起了故事. 자, 故事이 스토리입니다. 재밌는 건 제가 TMI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사성이에요. 뒤집으시면 사성이에요.事故 이건 뭐예요? 교통사고 할 때 사고가 됩니다. 사고하는 능력 말고요. 예, 그런 또 단어도 하나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故事할 때는 경성을 읽으세요. 이 치도 바로 보호입니다. 이 치가 원래 무슨 글자죠, 여러분? 한자로? 일어날 기자예요. 일치라야 할 때. 여기서는요, 일어나다가 아니라 이 수로 뒤에 있으면 뭐뭐하기 시작하될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팝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讲러 하면 이야기했다고요. 讲起러 하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동생에게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故事 앞에 은근히 이런 말도 많이 붙어요. 큰 대자의 반대말, 요 글자, 小故事. 그럼 뭐예요? 되게 짧은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 것도 짧다 그래서 또 아니라 그러지 말고 小故事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요까지 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발음 기호 잘 보이시죠? 여 삼성인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말을 하거나 낭독을 하거나 뭔가를 읽을 때 이걸 이성으로 바꿔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꾸 요一天 해야 되는데 요一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맨 첫 번째 음이 삼성이거나 이성일 때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이성인 걸 삼성을 할 때가 있고 삼성인 걸 이성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여기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给弟弟讲起了故事.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짱이 동사고 지가 보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인데 읽을 때 어떤 흐름을 타줘야 되냐? 봅시다. 짱, 삼성, 치, 삼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짱치의故事. 짱치의故事.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려주라고 하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짱 올렸어요. 짱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성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일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꼭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짱이 아니라 짱, 짱 다릅니다. 讲起了故事 이게 맞아요. 이 두 가지 발음을 할 때 성조의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요 짱치, 이런 보호 같은 거 어려우니까 수어 뒤에 치는 우리가 뭐뭐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그다음 볼게요. 故事的题目. 글쎄요, 题目 요게 뭔가요? 제목이에요, 제목. 네, 제목입니다. 故事的题目是 여러분 제가 아까 故事를 뒤집어서 事故를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요거 是 대신에 이거 쓸 수 있어요. 요거 원래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하나, 둘, 셋, 웨이. 4성으로 읽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성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슈리랑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되게 문어체에 쓰이는 말이니까 혹시나 왜냐면 디무 뒤에다가 이 웨이를 되게 많이 써요. 가끔씩 책에 보면은 故事的 디무 웨이 이렇게. 그래서 웨이라고 읽지 마시고 웨이, 슈리랑 같은 말이니까 절대 누구누구를 위해서 4성으로 읽지 말라는 또 TMI를 여러분께 선사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故事的 디무 웨이, 故事的 디무 시 요런 표시가 있다면 뭔가 책의 제목, 영화의 제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북이 중국어로 아세요? 이따가 배울 거긴 하지만 지금 또 배울까요? 꾸이, 우고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꾸이 아니고 UI 사이에 집어넣어서 꼬에, 그죠? 한 글자로 표현했고요. 토끼가 중국어로 투즈 할 때 투입니다. 그리고 사이파오, 이게 원래 경주예요. 달리기 시합할 때 경주. 파오가 뛰다. 비사이 할 때 사이. 이게 그럼 직역하면 뭐예요? 거북이, 토끼, 경주. 그럼 이게 뭐에 의역하면은 토끼와 거북이네요. 진주쌤이 밑에 의역을 보시면 토끼와 거북이에요. 오고의 허, 투우즈라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예, 토끼가 방심해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한번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 띠디, 팅다. 여러분, 수어 뒤에 더가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죠? 뒤에 무조건 다 더 뭐예요? 정도보어죠. 너 말 너무 빨라. 很快说. 说很快 아니죠. 말하는 정도가 되게 빨라. 정도보어 시작. 说的很快. 그죠? 예, 수어의 정도가 뭐뭐하다. 남동생이 듣는 정도가 어떻대요? 可认真了.认真了. 런전은 진지하다는 뜻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열심히란 말도 있지만 진지하다. 근데 여러분 되게 듣는 정도가 진지하대요. 그죠? 그럼 뭐 의역하면은 남동생은 되게 진지하게 듣는다. 커가 뭐냐면은요. 이게 여러분 러랑 짝꿍이에요. 엄청나게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사실 타이 있죠. 타이. 타이 땡땡러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可好了, 太好了 이렇게. 아시겠죠? 러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나 그 뒤는 러를 써주는 센스. 可贵了 이런 표현들. 그죠? 네, 정도 보호에서 이런 중요한 단어도 배웠습니다. 련전은 serious, 진지하다의 의미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얘 부사로도 쓰여요. 认真学习, 认真听 이렇게 먹죠. 에이, 좋아요. 여기까지. 자,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여기에 있는 이 디무 보이시죠? 아까 우리 지호쌤이 아니라 성쌤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자, 제목입니다. 이성으로 시작합니다. 디무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마침 한국어로 보면 한자 그대로 봤을 때 한문으로 봤을 때 제목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국어에서는 노래에도 제목을 써요. 그렇죠? 이 노래 제목이 뭐야? 이 노래 무슨 제목이야? 노래 제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노래에 있는 제목을 안 써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노래라는 단어를 배웠고 제목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사람들이 노래 제목,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제목, 노래방 가서 노래 제목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디무 이렇게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노래에는 밍을 씁니다. 사람 이름처럼. 그래서 노래 제목은 중국어에서 끄밍입니다. 물론 아셨다면 좋겠지만 모르고 계셨다면 꼭 기억할게요. 창거 할 때 거에다가 사람 이름 밍즈 할 때 밍을 씁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노래 제목이 아니라 这个歌名是什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歌名告诉我一下. 노래 제목 알려줘. 이렇게 되거든요. 문장, 소설, 책 이런 것들에는 디무를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영화. 영화. 자, 그러면 영화 제목은 뭘까요? 한국어에서는 영화 제목이라 그럽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퀴즈예요. 电影题目일까요? 电影名字일까요? 뭘까요? 电影题目라고 할까요? 电影的名字라고 할까요? 电影的名字 맞아요. 예, 대답해주는 분이 없네요. 나 영화도 노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电影的名字 혹은 影片名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할 때 电影 할 때 影을 넣고요. 그리고 片 넣어서 影片名 아예 줄이면 두 글자로 片名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랑 노래는名字였네요. 오케이, 요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끊어 읽기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 부분 보이죠? 弟弟听的课开心了弟弟听的课开心了 자, 요게 앞으로 되게 바짝 붙어가지고 听的 이게 아니라 听的 그 다음에 뒤로 한 동이 뭉쳐져서 可开心了可认真了可喜欢了 이렇게 쭉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弟弟听的可认真了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워주시고. 在这个故事中, 자, 여러분, 在가 여기 왜 있는 거게요? 누구랑 짝꿍이에요? 맞춰보세요. 힌트, 요까지 중에서 하나랑 친구입니다. 뭐예요? 다 같이 발견했어요? 라이브로 보시는 네 분 중에 한번 여쭤볼까요? 은빈님, 여기서 짜이랑 누구랑 짝꿍이에요? 잠깐만요. 짜이? 네, 짜이. 모르겠다고 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짜이 땡땡종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네. 뭐뭐 도중에. 사실은 이런 짜이 샹커 당종 할 때 뭐 종, 중간할 때 그 중을 쓰죠. 在这故事中, 이 이야기 도중에, 이 이야기에서라고도 의역이 되죠. 그죠? 자, 잘하셨어요. 我懂得了. 자, 밑줄 자 발표 2,000만 개 준비. 분명히 이것도 뒤에 정도 보니까 이거 저는 원래 경성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글자가 뒤에 러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도보가 러일 리는 없잖아요. 정도보 구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너의 경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체크돼 있어요. 이게 한 단어예요. 懂得, 懂得, 懂得. 뭐 비슷한 말로 뭐 이해하다, 알다, 明白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懂도 있고요. 한 글자로. 懂得가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네이버 쳐보시면은요. 진누쌤도 사실 요거 저랑 같이 이제 이성 표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원래 네이버나 읽을 때 다 경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이성을 체크했느냐? 보통 읽을 때 懂得了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표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성으로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도 懂得了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懂得了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해서 이성을 표기한 겁니다.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에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懂得了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 도중에서 난 알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주까지 할게요. 我们不能. 자, 不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불능이잖아요. 이게 보통 능이 할 수 있다는 걸 거의 다 아세요. 不能은 당연히 할 수 없다죠. 내가 지금 팔이 아파서 不能写. 不能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다로 쓰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로 많이 써요. 上课的时候不能看手机. 不能 비슷한 말로 뭐 不要别 이런 말이 있죠.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래요. 어머. 근데 여러분 이 배우다 뒤에 뭐 한위, 과목이 오면은 당연히 배우는 거지만 그 사람을 따라하지 마라. 걔를 본받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본받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我们应该学他们. 이런 인가이가 뭐뭐 해야 한다예요. 我们应该学他们. 우리는 마땅히 걔한테 본받아야 된다. 배우다가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본받다도 됩니다. 이 쉐를 너무 배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뭘 배우지 말래요? 직역을 해볼까요? 뭐예요? 투인데 뭐예요? 小白兔. 흰 토끼인가 봐. 작은 토끼. 那样 그렇게 自以为是. 요게 사자성어입니다. 실이입니다가 아닌가 봐요. 自以为是 밑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네 글자 쪽 사자성어 이 自以为是 뜻의 특성상 보통 앞에 뭔지 아세요? 你别自以为是, 你不要自以为是, 你不能自以为是 이런 하지 마라라는 녀석과 거의 많이 쓰입니다. 나양은 당연히 뭐 비슷한 말로 이렇게 이런 모양, 这样도 괜찮죠. 우리는
이 토끼처럼 할 때 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끼처럼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쉐가 배우다가 아니었습니다. 의역하면 본받다. 很骄傲. 骄傲도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이 骄傲는요. 자랑스럽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영국 축구리그에서 득점하겠습니다. 很骄傲. 이거는 뭐예요? 자랑스럽다예요. 때에 따라서는 잘난 척하다예요. 되게 자만하다, 잘난 척하다. 문맥 싸움 뭐겠어요? 자랑스럽다예요? 아니죠. 잘난 척하다죠. 우리는 그 토끼처럼 그렇게 막 지가 잘난 줄 알면 안 된다. 너무 거만해. 이렇게 很骄傲. 이 骄傲 되게 흥미롭죠? 뜻이 완전 상반대 뜻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骄傲 꼭 표기를 하시고요. 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여러분 오타가 아니고 이거 성조가 아니고 이거 어려운 말로 격음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글자가 A나 E나 O로 시작하면은 앞에 있는 병음이랑 겹칠까 봐 한 칸 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중국어로 뭐죠? 서울 시작 首尔. 그러면 이거 앞에 여기 격음보 있어야지. 이렇게. 뭔지 알겠죠? 왜? 이거로 시작. 두 번째 글자가 이거로 시작하니까. 예, A나 E나 O로 시작하면은 앞에 격음보를 쓴다. 사실 병음을 잠시만요. 네. 선생님처럼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건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해. 예, A나 E나 O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모가 자음이 없어서? 성모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런 모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 모음으로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걸 따로 봤을 때는 이게 자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이런 단어가 있어요. 땅 뒤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글자에 지금 자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어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잘못 읽어요. 딴까이. 네, 딴까이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써주는 거죠. 자음이 없을 때 뒤에 있는 두 번째 음절에 자음이 없다, 성모가 없다.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글자로 시작을 하는 건 맞겠지만 조금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답은 똑같아요. A나 E나 O로 시작하는 건 일단 앞에다 이거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음이 없을 때 써주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죠? 네. 오케이. 잠깐만. 그럼 하나 문제. 천안문 중국어로 뭐예요? 天安门.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 격음보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디다 써야 돼? 쌤, 제가 할게요. 지저분해? 네.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봐? 번호 맞춰. 병음 읽고 1, 2, 3, 4야. 몇 번에 써야 돼? 하나, 둘, 셋. 그렇지. 2번이요. 그렇지, 2번이지. 그럼 됐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에 어떤 현상이 없습니까? 연음 현상이 없습니다. 이걸 티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격어부호를 넣었기 때문에 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난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입니다. 아무리 빨리 읽고 아무리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해도 죽었다 깨도 끝까지 그냥 안이에요. 티난먼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피드백 할 때면 티안먼 이거 연음시키지 말라고 항상 격음보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앞에서는 자음 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서 얘기했을 때 받침처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骄傲 붙여봤자 연음시켜봤자 뭔가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일 때는 이게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자요. 읽어줘요. 晚安. 보셨죠? 晚安. 晚安이렇게 하지. 晚安 되게 이상해. 심지어 못 알아들어요. 완안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끊어 읽기 한번 할게요. 我们不能 우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서는 안 되냐? 学小白兔那样 누구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토끼와 같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때지면 안 된다? 自以为是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很骄傲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요 안에 있는 부분에서 끊지 마세요. 学小白兔那样도 아니고 学小白兔那样도 아닙니다. 한 덩어리로 学小白兔那样
我们不能学小白兔那样自以为是很骄傲.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4문장 우리 해봤어요. 자, 한번 시켜볼까요, 두 분? 은빈님 위에서부터 네. 할게요. 은빈님, 네. 본의 아니게 2번 하시네, 그죠? 자, 첫 줄만 읽어볼게요. 첫 줄만. 네. 有一天，我拿出小时候的一本书，给弟弟讲起了故事。 좋아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가르칠 때. 我拿出小时候的一本书， 小时候的 약간 호가 달라 그랬어요. 小时候的 오유는 어우니까. 小时候的， 다시 한번. 我拿出小时候的一本书。 오케이, 很好. 좋아요. 读得很好.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현님. 네. 네, 편하게 읽으세요. 2번째 줄 요까지. 对，故事的题目是龟兔赛跑，弟弟听得可认真了。 자, 요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故事的题目是 꾸실더 일성됐어요. 그러니까 아. 자성이 첫 번째 글자에 있으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일성으로 많이 하세요. 꾸실더 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꾸실더. 故事的题目是 꾸실더 디무실. 故事的题目是 뒤 조금 올릴게요. 아까 진준쌤이 강조하셨죠? 이성으로. 꾸실더 디무실. 네. 故事的题目是 좀 좋아졌어요. 그래도 좋아요. 요거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 줄. 요거. 弟弟听得可认真了。 다시 한번. 弟弟听得可认真了。 띠디. 또 일성하셨어요. 띠디. 弟弟听得可认真了。 띠디. 역시 첫 번째 글자가 자성일 때 띠 일성으로 하셨던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다현님? 네. 네, 좋습니다. 잘 틀리셨고 잘 고치셨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2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귀숙님, 우리 선배님. 네. 네, 네, 좋습니다. 저 이거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在这个故事中，我懂得了。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실종 감사합니다. 아니고 꾸실종 해보세요. 故事中， 오, 너무 좋아. 짜이부터 요까지. 在这个故事中， 꾸실종 아니고 꾸실종. 在这个故事中， 네, 요거 신경 쓰다 보니까 짜이짜거 이렇게 짜이짜거. 在这个故事 오케이. 中 동더러 해보세요. 懂得了， 높아요. 첫 음이 낮기 시작해야 돼요. 동더러. 懂得了， 훨씬 낮게. 동더러. 懂得了。 네, 좀 낮아졌는데 그래도 높아요. 제가 1대1 때 잡아드릴게요. 기수님. 네, 네, 숙제 워낙 감사합니다. 잘하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 좋아요. 일단 지금 기수님께서 동더러 높아요. 다들 그래요. 동더러 낮기 시작해야 됩니다. 삼성 이성일 때는. 자, 마지막 우리 소연님. 잠깐만. 네, 다른 분도 하고 계시죠? 지금 따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소연님 출발. 마지막 줄이요? 네. 我们不能学小白兔那样自以为是，很骄傲。 네, 很骄傲. 반성성 이거 되게 좋았어요. 자, 이거 쇠라고 하셨어요. 不能学.不能学，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너무 한국어로 이런 말 있죠. 바이. 小바이 이렇게 했어요. 네. 네. 小白兔.小白兔， 다시 한번. 小白兔， 오케이. 很好. 침 뱉듯이 小白兔 이렇게. 很好. 小白兔那样. 아까 진준 선생님이 요까지 끊어 읽지 말고 읽으라 했죠? 네, 예, 小白兔 요것만 해 볼게요. 小白兔那样.小白兔那样， 네, 많이 좋아졌어요. 투가 약간 일성 같았지만 그래도 小白兔那样. 那 좋습니다. 样， 예. 小白兔那样。 이거 많이 네. 하시는 거 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네 분은 보니까 틀리는 걸 안 무서워하시네. 진준 쌤.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제일 첫 음. 번째는 2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들 할 때 우리. 소연님. 네, 저요. 我们 그럼 요걸 이대로 이어받아서 쭉 뒤로 한번 가보세요. 我们不能学小白兔那样自以为是。 네, 좋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소연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발음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맨이라는 발음이 입술로 하게 되는 발음이기 때문에 워먼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글자에다가 또 계속 이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워머, 은 안 가고 뭐에서 끝나려고 해요. 대신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직접 보내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느리게 할 때는 이게 더 강렬하게 은 발음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워머 이게 아니라 워먼 만 경성도 좋지만 그 포인트도 잘 살려야 되거니와 은이라는 끝음이 잘 들려야지 전달이 잘 될 거예요. 앞으로 문장이 빨라져도. 그래서 我们不能 이렇게 갑니다. 잠깐 끊더라도 괜찮아요. 은 발음은 끝까지 잘 닫아주세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살려볼까요, 소연님? 我们我们不能我们不能 은 더 살리기 我们不能我们不能 이성 올릴 필요 없어요. 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고 강하게 딱 我们 닫으세요. 그렇죠. 我们不能 네, 그 닫는 음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준쌤이 소연님한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에 이거를 지적할 줄 알았어요. 워만 올리지 말라고. 근데 저번에 진준쌤이 옛날에 그랬어요. 워만 회화에서도 전혀 문제 없다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발음이 안 들렸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시 들어보니 은이 확실하게 안 들렸어요. 그죠? 워만.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继续吧. 下一个. 他以为 자, 글쎄요. 지금 라이브 멤버분들 참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외의 뜻은 무슨 뜻이죠? 뭐뭐인 줄 알았다예요. 그럼 이 앞에 주어의 생각이 항상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죠? 이외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문장이 와야 됩니다. 我以为他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정 줄이시려면 我以为是他 이렇게 문장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타는 뭐예요? 이 타 쓴 거 보니까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토끼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토끼죠. 이웨이. 하여튼 이웨이 쓴 거 보니까 이 토끼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한번 봅시다. 우고의 바더 흔만. 하여튼 정도보호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바더 흔만. 바가 뭐예요? 뒤에 이 글자 많이 와요. 사실 바샨 할 때 샨. 그죠? 이 글자 많이 오잖아요. 샨. 산에 오르다예요. 엉금엉금 기어가다. 그럼 우고의 거북이가 기어가는 정도가 되게 느린다고 여겼다. 느리다고 생각했다. 肯定, 肯定이 뭐예요? 肯定. 뭐 비슷한 말로 자매품으로 이딩 이런 말도 있죠. 반드시, 분명히, 꼭 이런 말이 있죠. B는 비교문이네. A, B, B, 수러는 하나 놓치셨어요. 이게 한 단어예요. B, 不像.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게 쉬워요. 패턴은 A, B, 不像 B. A가 B만 못하다예요. 你肯定比不上我. 넌 분명 나만큼 못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肯定比不上自己. 분명히로 해석하면 되겠네. 분명히 지보다 못할 거라고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표현 많습니다. A, 以为 B, B는 반드시 문장. 比不上 A, 比不上 B. 그죠? 좋습니다. 요까지만 일단 언급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읽을 때 볼게요. 이거 제가 발음기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타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입니다. 네. 병음의 맞춤법, 병음은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일단 넘기고 갈게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대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시면 안 되냐면 이렇게 합쳐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발음이 타고 뒤에 있는 발음이 이입니다. 그래서 모음 가운데 I라는 모음이 있어요. 왜? A랑 E를 합치면 I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는답시고 타이웨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음을 내 멋대로 합쳐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의 들었을 때의 입장과 중국어라는 이 발음 체계 안에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음에 성조가 안 들어가거나 성모가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뭔가가 그래도 그 글자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들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이걸 길게 해주세요.
타 이외 이렇게 타 이외 이렇게 가야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다, 뭐인 줄 알았냐, 잠깐 끊어도 됩니다. 타 이외 쉼표는 없지만 끊어서 텀을 두고 乌龟爬得很慢肯定比不上自己肯定比不上自己 무조건 반드시 부사를 말투로서 사용할 때는 어투 부사라 그래서 무조건이야. 빼박이지 뭐. 얘가 뭐 빨리 뛰어봤자지. 나보다는 절대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肯定이라는 글자에 감정을 살리면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성으로 해가지고 肯定 하라는 게 아니라 肯定比不上自己 이 정도의 감정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好, 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뭔가 길죠? 보겠습니다. 다르잖아. 자. 제가 진준이 맨날 놀려요. 맨날 말할 때마다 자로 한다고. 그 말 지적을 한 받으니까 계속 신경 써요. 그러면서도 안 고쳐져. 지혜구어는 글쎄 지금 1기부터 하셨던 분들은 계속 설명이 나오네. 이게 문장에 참 많이 쓰이네요. 그죠? 결과라는 명사도 있지만 보통 이 낭독 수업에서는 뭐로 많이 쓰이죠? 지금 결국에는 사실 진준쌤 지혜구어 다음에 쉼표 써도 괜찮죠, 그죠? 지혜구어 괜찮아요? 네. 네, 结果在比赛的过程中，在땡땡中또 나왔죠. 시합 과정 중에 할 때 중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 시합 과정 중에 잠자다 睡觉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睡了一大觉睡了一大觉 크게 잤다? 한숨 늘어지게 잤다예요. 睡了一大觉 이렇게. 睡了一大觉 크게 잤다가 아니에요. 한숨 잤다예요. 시합 도중에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죠.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结果在比赛的过程中睡了一大觉 R 별표 2천만 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얘는 여러 어법이 있습니다. 일단 쉼표 뒤에 있었으면 무슨 뜻이냐? 뜻이 3개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도 돼요.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게 뜻이 비슷합니까? 완전 상반되죠. 문맥상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서,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그럼 선생님, 所以 되나요? 뭐 되겠죠. 될 수 있겠죠. R 기억하세요. 그러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패턴 나왔습니다. A, B, 不像 B 같은 패턴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A 输给了 B, A가 B한테 졌다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야구 좋아하시나 모르겠지만 호주한테 졌어요. 되게 못하는 팀이에요. 사회 막 투잡 있는 팀인데 우리 프로야구 졌어요. 그럼 뭐예요? 한국队输给了澳大利亚队. 네, 호주 팀한테 졌다. 输给了乌龟 누가 진 거예요? 얼이 진 거예요? 얼은 A가 아니죠. 뭐예요? 小白兔 그죠? 小白兔输给了乌龟 이거의 줄임말인 거죠. 졌다. 输给了 쓰면은 A가 B한테 졌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여기에서 요 얼이라는 글자가 쉼표하고 나서 첫 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성인 성조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작을 얼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얼이 아니라 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병음 연습할 때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성을 너무 길게 연습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할 때도 자꾸 이성을 이렇게 늘어지게까지 연습시켜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후배 선생님이 있다면 선배님들한테는 제가 감히 뭐라고 경험치로서 말씀을 못 드려도 후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성을 그렇게 늘어뜨리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삼성화 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장을 시작할 때 자꾸 그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 짧고 강렬하게 올려주세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얼 이렇게 늘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성쌤께서
얼이라는 글자를 여기에서 소이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문법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얘도 그래서라는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가능은 합니다만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因为所以는요 보통 어떤 사건을 두 개를 얘기할 때 이 첫 번째 발생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자 오늘 비가 옵니다. 그 다음 나는 학교를 안 갑니다. 비가 오는 것과 학교 오는 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근데 내가 학교 안 간 게 비가 온 날씨가 원인 제공을 해서 비가 왔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갑니다, 못 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말을 할 때는 소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관계로서 인과관계 접속사 인웨이 소이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장 봅시다. 토끼가 잠을 잔 것도 시합하면서 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합하면서 자가지고 다른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잤기 때문에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토끼가 달리기 경주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달리기 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의 선상에 하나의 일을 그대로 끝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소이가 아닌 얼이라고 써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공식처럼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하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데 앞에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뒤따라서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얼이라는 글자를 써주게 된다 이거예요. 네, 설명 끝났습니다. 네, 결국 정리하면 어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맥락상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두 줄 남았습니다. 두 줄. 두 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먼저 그러면? 네, 그럼 은빈님 네, 요까지만 하시죠. 네. 他以为乌龟爬得很慢，肯定比不上自己。 오케이,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너무 갑자기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5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他 출발. 他以为乌龟爬得很慢，肯定比不上自己。 비부션이 좀 이게 많이 써본 말이 아니라서 어려웠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요거 있잖아요. 파더흔만 예상을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요거 파더흔만. 은빈님 뭐가 틀린 것 같아요? 파더흔만. 더에다가 성조를 넣었을까요? 아니요, 파더. 삼성경성처럼 했어요. 나이 파더. 네. 파더. 爬得 네, 올려야 돼요. 파더흔만. 很慢。 네, 读得很好. 잘 읽었어요 할 때처럼. 이성경성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입니다. 요거 한번 읽으세요. 파더부터. 爬得很慢。 非常好, 좋습니다. 할아버지 떠올리세요. 예예. 네, 오케이. 파더흔만. 잘하셨어요, 은빈님. 네, 네, 자 다현님. 네. 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고부터 화이팅. 5초 있다 하세요. 结果在比赛的过程中睡了一大觉，而输给了乌龟。 요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네. 네. 结果在比赛的过程中睡了一大觉。 좋습니다. 진유쌤 어때요, 선명? 네, 没关系，很好的，我觉得。 좋습니다. 좋아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이따 또 시켜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我们无论 제발, 그죠? 결혼하다 지혜훈 아니고 지혜훈. 无论 아니에요. 알아듣겠지만 좀 이상한 발음이에요. 无论
우론 이렇게 의어 꼭 집어넣어 주세요. 우론. 자,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채팅으로 써도 됩니다. 여기 짝꿍 어휘가 있네요. 우론 요까지 중에서 우론 뒤에 받치고 있는 녀석이 뭐가 있을까? 부사입니다. 힌트 한 글자. 시작. 그라차다오 우론 A다오 B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고요. 우론 무슨 뜻이죠? 뭐뭐를 막론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우론 뒤에는요 보통 의문 대명사가 옵니다. 의문 대명사가 뭐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가 뭘 먹든 우론 니 칠什么 우론 니在哪 네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우론 니 칠饭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론 아시겠죠? 뭐뭐를 막론하고 이 떠는 여러분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론과 짝꿍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막론하고 어떤 일을 하든 막론하고 다 쉬신. 자, 신으로 끝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유쌤은 중국인이니까 약간 일단 차치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 신을 보면 일단 품사가 뭐 같아요? 명사 같지 않아요? 자꾸 마음 그죠? 형용사 겸손하다예요. 니太虚心了. 너무 겸손해. 지나치게 겸손해. 쉬신. 야오는 그럼 뭐예요? 형용사가 수로잖아요. 야오가 뭐예요? 여러분 야오를 보시면은요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품사부터 가져가야 돼요. 야오는 여기서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조동사죠. 뒤에 수로가 있으니까. 그럼 want need가 아니네. 하려 하다 해야 한다네요. 그죠? 둘 중에 문맥상 뭐가 맞아요? 그럼 네, 해야 한다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겸손해야 된다. 不要骄傲. 骄傲뜻 두 개 뭐죠? 자랑스럽다, 잘난 척하다. 뭐겠어요? 잘난 척할 필요 없다가 아니죠. 不要가 필요 없다가 되려면 뒤에 명사가 와야죠. 我不要你,我不要可乐 이런 게 와야죠. 수로가 왔잖아요. 형용사 동사. 그러면 뭐예요? 하면 안 된다죠. 不能别다 쓸 수 있습니다. 不要骄傲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읽을 때 쉼표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거 자체 쉬어주기를 해주세요. 봐볼게요. 들어보세요.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 그래서 여기에서 시를 해주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항상이란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무조건 늘 항상이라고만 똑같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어에서 그걸 가져다가 징창, 장창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이 취미가 어떤 행동이어서 이걸 늘 습관적으로 자주 합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언어적인 잠재력, 언어적인 이 탤런트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눈치를 딱 채요. 떠오라는 글자가 수량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범위를 한정 지을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什么라는 질문을 해준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문장은 의문으로 끝나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일이건 간에 모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여기에서 떠오를 찡창은 아니더라도 늘 항상이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주고 뒤에 있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읽는 게 전달이 잘 되고 딱 들었을 때 아 무슨 말 했다라는 걸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과 포인트를 다시 살려서 두 번 더 읽어드릴게요.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不要骄傲. 한 번 더.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不要骄傲. 이렇게 끊어읽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好. 가상으로 쉼표를 넣었지만 실제로 이 떠 앞에는 쉼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요는 뭐예요? 또, 그죠? 또 시작이네. 요来了 할 때 요. 要看到 아니, 칸다 아시잖아요. 수로인 거, 그죠? 야오는 뭐예요? 조동사죠. 문맥상 누가 봐도 하려 하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겠네요. 또한 봐야 합니다. 自己的长处, 장추, 短处, 장점, 단점이에요. 자신의 장점을 봐야 하고요. 也要看到自己的短处. 와, 要看到自己的 이런 표현 있죠, 그죠? 자신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신의 단점도 역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장추, 短处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自己的,自己的,自己的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자, 앞에 있는 단어 장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디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디엔 하면 여기 꼭 한국말 같죠? 우점이기 때문에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거 장과 점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장디엔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눌 거예요. 장으로 쓰겠으면 장추, 요로 쓰겠으면 디엔을 붙여서 요디엔입니다. 자, 뒤에 장이기 때문에 긴 반대말은 짧다여서短추. 그리고 취의 역시 한국어에서는 짧다 단점 할 때 디엔을 넣어서 단점이라 그러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역시 나눌 겁니다. 짧다 또한을 넣게 쓰면 또한추. 점이라는 글자를 쓰겠으면요. 결핍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서 취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단점도 잘 알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 너무 자신의 장점만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길게 한마디로 굉장히 멋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又要看到自己的长处也要看到自己的短处. 자, 표기합니다. 같이. 이렇게. 又要也要.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요를 지우고 要也要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要更要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같이 쓰인다라는 건 이것뿐이 아니라 이러기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어린 친구들, 젊은 학생들이 정말 힘들겠더라.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 경험도 쌓아야 되고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개 다 해야 돼. 그러면 又要 경험 쌓다, 也要 공부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이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합니다. 又要 일하다, 也要 공부하다. 이런 방식으로 같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알아야 되겠지만 또 단점까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맥락으로 이 두 문장과 두 덩어리를 합쳐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된 건 아시죠? 생략된 주어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 我们 둘, 셋. 我们. 그렇죠. 我们. 꼭 기억하세요. 자, 현현님이 오셨습니다. 현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你好. 我们부터 요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不要骄傲。 네, 쉬신 사성처럼 하셨어요. 쉬를. 쉬신. 虚心， 我们부터 요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 진준쌤 怎么样? 很好. 네, 读得很好. 진준쌤의 인증을 시시. 받으셨습니다. 오시자마자 활약을 했습니다. 부크야치. 자, 우리 이번엔 소연님. 어디요? 네, 마지막 줄이야? 最后一句. 네. 마지막 줄 요야 이거요? 예. 又要看到自己的长处，也要看到自己的短处。 괜찮은데요? 自己的 해보세요. 自己的 막 흠을 좀 잡고 싶다면 自己的. 에? 自己的.自己的 좋아요. 더가 너무 올리지 마시고 自己的.自己的 네, 自己的长处.自己的长处 장추 좋았어요. 短处 해보세요. 短处 좋습니다. 很好. 잘하시는데 사성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성조 발음 방법에 대한 거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의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로 계속 똑같은 성조가 반복이 되어 있죠. 그럼 사실 글자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음가가 똑같아야 됩니다. 요, 야오, 칸, 따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평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일단 사성이 몇 개인지 상관하지 말고 어디까지 한 덩어리고 어떤 단어 길이가 더 가까운지만 살펴보세요. 그러면 요 따로 칸 따로 칸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왜냐? 따오는 칸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어로 쓰인 거고 야오는 두 단어지만 칸이라는 동사를 위한 앞에 있는 두 부사어예요. 여우는 부사인 부사어이고 야오는 조동사인 부사어예요. 이 문법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두 글자가 한 덩어리 더 가까워져야 되고 칸따오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포인트. 사성과 사성이 이음절로 이어졌을 때는 뒤에 있는 걸 경성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사성이 더 세요. 그래서 칸따오 이렇게 말해도 틀렸다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상당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들려야 되냐? 악센트가 첫 글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칸다. 그러면 뒤에 걸 경성으로 했습니까? 그 정도까지 짧아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걸 조금 더 가볍게만 하라는 거예요. 칸다 필요 없이 칸다. 칸다. 뒤에 그거는 내려줬습니다라는 뉘앙스만 풍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땅땅땅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요야오 칸다오 보다는 잘 들을게요. 요야오 칸다. 요야오 칸다. 첫 번째 거랑 그렇죠. 두 번째 첫 글자가 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런 게임을 해본 적 있죠. 절대 음감 게임. 예를 들어서 나의 휴대폰 다섯 글자죠. 나의 휴대폰, 나의 휴대폰, 나의 휴대폰, 나의 휴대폰, 나의 휴대폰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랑 세 번째 글자 네 개가 연달아서 나왔을 때 요야 칸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사사사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준 쌤이 말한 포인트가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예, 요야 칸다오 틀린 발음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자연스럽지가 못해서 진준 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야 칸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경성으로 받아들이죠. 아까 말했듯이 힘든 거죠, 그게. 네, 좋아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되죠? 네. 5분 남았습니다. 자, 맨 인사부터 해볼까요, 진준쌤? 네. 올려주시고. 자, 자발적으로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손 드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줄 해보실 분. 네. 선생님이 지명해 주세요. 자, 아까 첫 번째 은비님이 하셨으니까 아까 소연님 하셨고 귀숙님. 저 네, 다음에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은비님. 네, 네. 2줄 가볼게요. 네, 두 줄이요. 네. 有一天，我拿出小时候的一本书，给弟弟连安讲起了故事。故事的题目是《龟兔赛跑》，弟弟听得可认真了。 좋습니다. 갑자기 시킨 거 치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요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따 녹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게이 네. 그랬어요. 게이. 네, 알겠습니다. 게이, 띠디. 그거 빼고 뭐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현님. 네, 다른 분들 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싸이부터 읽을게요. 세 번째 줄. 在这个故事中，我懂得了，我们不能学小白兔那样自以为是，很骄傲。 잘하셨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在这，다시요. 在这个故事中，故事中故事中 故事 떨어졌죠? 故事 中 네, 확 故 올라가요. 事 맞아. 中 그거 故事中 예. 기수님은 잠깐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디오 물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懂得了懂得了，我懂得了我懂得了， 네, 懂得了 괜찮긴 한데 懂得了懂得了，
예, 이거 어렵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들 다 잡아드릴 겁니다. 자, 두 줄. 우리 현현님. 네. 네. 자요. 아이고,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아, 잠깐만. 그러면은 마지막 줄을 제가 시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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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님. 떨려. 네, 타 이웨이부터. 他以为乌龟爬得很慢，肯定比不上自己。 그다음 结果在比赛的过程中睡了一大觉，而输给了乌龟。 아, 뭐 좋아요. 좋은데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요 줄만. 他以为乌龟爬得很慢， 바더 햇만 똑같았어요. 아까 어떤 분이 틀리셨죠? 그죠? 바더 삼성경성했어요. 바더. 바더. 爬得很 아, 慢， 그거예요. 바더 햇만 해보세요. 爬得很慢。 非常好. 좋습니다. 그거예요. 바더 햇만. 이성경성은 사실 소연님 저도 네. 힘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윤쌤만 편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자, 最后一句 현현님. 네. 我们无论做什么事，都要虚心，不要骄傲，又要看到自己的长处，也要看到自己的短处。 短处. 短处 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글자 위에 줄. 不要骄傲。 네, 처음에 읽으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不要骄傲. 네. 네, 한 번 더. 不要骄傲。 그리고 잘하셨기 때문에 진윤쌤의 스킬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죠? 아까 진윤쌤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요야오 칸다오 이렇게 읽으셨어요. 현현님이 그죠? 네. 요야오 칸다오 부드럽게 이거만 읽어보세요. 又要看到 훨씬 낫지. 훨씬 네. 낫지. 네, 아주 좋습니다. 바로 받아들이시네요. 다른 분들도 누군가 발표할 때 따라 하시는 거 맞죠? 귀숙님처럼 아까 오디오가 들렸는데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하시네요. 非常棒. 오늘도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일단 기록은 녹화 중지하겠습니다.